저는 당국대학교의 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예법에서 저한테 요청한 게 창업이 대학 교육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의미를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창업이 우리의 학교한테 무엇을 줬을까? 생각했는데 오면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예. 창업이 저희 학교한테 대학한테 준 것은 예산과 그리고 사업가 평가를 줬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제 나름대로의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내에서 이제 창업 교육의 그 의미라든지 학산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시작된 이유가 이제 교육부라든지 중기부에서 이제 많은 사업과 이러한 예산을 그리고 정부 지원을 이 창업부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였는데 저도 이제 그때부터 학교 내에서 이제 창업교육센터장이라든지 센터장을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좀 학교 쪽으로 많이 유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이 대학 교육에 주는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요즘 이제 학생들의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연구기관, 부처의 분들도 정말 활성하게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학생들이 자발적인 창업 의지도도 매우 높아졌고 창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창업 자체가 학교 내에서의 파급력도 매우 높아지는 게 그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이 대학 교육에 예산하고 평가하고 사업도 좋지만 이제는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은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라도 바꿔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하게 제가 최근에 1, 2년 동안 했던 연구 논문이 이제 창업 생태계하고 대학 창업 교육 관련된 6개 논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내용도 창업자라든지 학생 창업자들의 그 데이터,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창업 교육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현장 필드에 있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요 3가지 꼭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교육 및 지원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창업의 현주소, 세 번째는 개선 방안, 이 3가지입니다. 저도 학교 내에서 창업센터장 한 10년 정도 했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통제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정부에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게 제한되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약간 비자발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대학의 교육 지원 중요성하고 현주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또 실업률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이나 현대, 이런 LG 같은 대기업들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특히 국내 일자리는 예전처럼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동력이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강조점이 더 크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연구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2017년도에 20개국을 비교한 국제 비교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창업 교육의 그 수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질적 수준이 아니고 양적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20개국을 비교했을 때 한 19위, 초중고등학교의 대학 창업교육 참여율이 19위,
대학 같은 경우는 15위, 평생교육은 15위. 실제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창업교육을 접촉할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 6년도 기준에 했을 때. 근데 지금도 크게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최근에 봤을 때.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의 양적 수준은 크게 높지는 않다. 근데 양적 수준이 왜 많이 중요하냐.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상관분석표를 보시면 창업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과 창업 의도의 관계를 보시면 매우 정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창업 교육의 질을 떠나가지고 창업 교육을 참여했다는 그 정도만으로도 실제 학생들의 창업의 의도라든지 실제 창업 행위는 매우 높은 긍정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창업 교육이라든지 지원 제도가 있어서 대학에서 이렇게 푸시 넣었던 것은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제가 나왔던 그 창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자리 부족 문제, 실업 문제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최근 인식조사를 봤을 때 청년들의 대부분은 창업보다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취업에 더 우선적이다. 36.5%. 창업 희망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학생들, 우리 당국대학교 학생들한테도 600명한테 조사를 한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3% 이상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실제 창업 의향 자체가. 이 말은 뭐냐면 창업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푸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는데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급의 수준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OECD 같은 경우에는 창업의 5년 생존율 같은 경우 41%에 되는데 우리나라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다시피 저희는 창업의 질적인 수준이 선진국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자발적인 창업보다는 비자발적 창업이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술형 창업보다는 어떻게 생계형 창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의 시작전부터도 좀 낮은 수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생존율 자체도 매우 낮은 이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1차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2018년에는 2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대학한테 가이드를 주면서 대학이 따라하도록 이렇게 푸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어떤 창업 지원 제도가 있냐 보면, 일단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관련해서 창업 강좌를 대폭 늘리고 사업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에 대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으로 학교의 창업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자. 창업 지원 조직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학사 제도도 하고 이런 쪽을 해야 된다 하면서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 한양대에 있지만 저희 학교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모든 학교가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창업 휴학제뿐만 아니라 대체학점 인정제도 그리고 관련 학과 이런 쪽이 있고 이게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창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좀 창업을 하려고 하면 한 3년 차부터는 이제 실제로 휴학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휴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되게 아쉽게 생각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창업 휴학제가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할 수 있었는데 제 주변에 몇몇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창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창업 휴학제도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원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창업 지원 조직에 전담 조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에 창업과 관련된 돈을 주는 부처가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부가 있고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이 하고 있는 중기부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실험실 창업을 해서 이제 가기부 쪽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러한 창업과 관련된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만 해도 한 4개, 5개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많은 예산들이 들어오지만 학교 내에서 그 기관들끼리의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부 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부 때문에 한 20개 대학의 창업교육 컨설팅을 연구정 가기 전에 쭉 돌아다녔는데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의 문제점이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현주소인데, 이거는 이제 대학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면 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매우 높게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 선택이라는 게 가장 크게 나왔고, 창업 지식 정보 습득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창업교육이 진로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진로교육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있는 교육을 하면,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해서 그 회사 내에서의 오너십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서 창업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학생들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창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조사, 이따 이제 2020년도 제 연구인데요. 실패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실패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기피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보다는 취업이 우선된다. 세 번째는 지식의 부족. 네 번째는 자금의 확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도전정신을 갖고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학생 입장에서도 이러한 창업 실패에 대해서도 벌써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창업 풍토가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자리를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국내 창업 형태 현주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나라의 대학생 창업률은 3% 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3%고 미국의 가장 하이 수준에 있는 높은 수준에 있는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스탠포드 이쪽 대학 같은 경우에 가장 엘리트 집단들은 창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또 연구도 해봤고 다 가봤는데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창업의 질 자체는 좀 낮습니다.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생존율도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엑시트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산도 그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학교의 창업 교육도 그렇게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 창업 인식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등재가 된 논문인데 이 개인적 특성, 창업에 대한 효능감,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이 높다든지 사회적 지지, 주변의 사람이 창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인식,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더 효과성이고 적극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개인 특질, 사회적 특질, 정책적 특질, 다층적인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개인의 창업 의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교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위에하고 아래가 위에는 창업 의도 하나는 S축이 창업 지지고 사회적 지지고 위에는 창업 정책의 저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주변 사람 우리 그 기성세들이 갖고 있고 대학이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민감도는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산나눔재단에서 AR 그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 사례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 게 더 활성화가 돼야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걸 통해서 창업 의도를 더 높게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대상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한 중요도, 효과성이 무엇인지 창업자하고 비창업자하고 이게 구분해서 해봤는데, 저희 학교 내에서도 정말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보면 이 중요도예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업 지원 제도의 중요도를 보면 1순위가 자금적인 부분, 2순위가 공간, 시설, 장비, 3순위가 보면 뭐 컨설팅이 나오고, 성취도는 현재 수준이고, 순위는 중요도하고 성취도를 뺀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내림차순으로 나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 대학 내에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공간도 없다. 왜 돈이 없고 공간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 대학이 왜 돈이 없냐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그 대학생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 제도는 별로 없어요. 거의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는 있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원이란 펀드 자체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생 전용 펀드라든지 대학생 전용 창업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 내에서의 공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각 대학마다 그 입주 지원 시설이 있지만 실제 한번 뒤져보면 학교 내에서 학교의 그 창업 지원 입주 시설이지만 학생 창업자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창업 지원 공간 자체가 평가를 받아요. 그 공간 운영비를 사실 정부한테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자들을 입주하시는 게 자기들이 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제품 제작 단계, 팀 빌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려면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만들어진 창업자들을 데려오는 게 더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라는 그 큰 공간 내에서도 학생 창업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중기부가 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예전에 이제 2000년, 10년대 초반만 해도 학생들한테 비중이 있었지만 학생 비중이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교가 운영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일반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창업 지원 시설이라든지 자금은 크게 개선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도 나왔고요. 올해 했던 논문은 이제 제가 창업자 200명 대상을 한 조사입니다. 앞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상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창업자 200명을 대상한 건데, 비슷합니다. 이것도 RPA 분석으로 한 건데, 1순위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수용 문화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창업자들. 2순위는 실패 시 사형 안전망. 실패하고 나면 거의 신용불량자 되고,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 창업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순위는 생존 요인성이 어렵다. 엑시트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5순위는 이제 엑시트가 안 되고, 뭐 시장 진입 요인성. 실제 창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번 실패해서 재기할 수 있는 문화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게 그 창업자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결국에는 학생 창업자, 학생 예비 창업자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돌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업 의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 필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창업자들의 인식 자체는 아직까지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창업자들을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든 그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제대로 엑시스트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 창업의 뒷담 문화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 의견이 아니라 이 데이터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서 나왔던 요약을 해보면, 대학 내 창업 교육에 대한 양적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양을 확정을 해야지 실제 학생들이 교육을 참여를 해야지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대학 내에서 무분별하게 그 분절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본부 헤드쿼터가 필요하다. 자금의 출출 떠나가지고 그리고 창업교육의 성장 단계별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라든지 기업가 전신 교육이 필요하다. 이 한 해로 일단은 미국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금을 정부의 의지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문 펀드라든지 학교 자체 펀드를 활용을 해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뭐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고 몇천억, 몇 조까지 만들어가지고 선순환 문화를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 더 이상 정부한테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따서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 스스로도 창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펀드를 마련을 해서 실질적인 자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너희들 마음껏 창업해봐라.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문화를 구축을 해야지 학생들이 기술형 창업,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형 창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소유자 중심의 창업교육 지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중요도 우선 있죠. 중요도는 자금, 공간, 경영 지원 우선 상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정부에 의존한 창업 지원 사업, 창업 교육 사업보다는 대학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또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